와중에도 이번 2018 서울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아빈트 케즈리알 인도 델리 주총리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리프리아 랑가나탄 우리 주한 인도 대사님, 그리고 김생환 서울시 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세계 여러 도시에서 먼 걸음 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무엇보다 서울의 또 변화를 함께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시재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쟁쟁한 많은 도시들이 모였습니다. 각 도시의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흥미진진할지 이 자리에서 또 논의된 과제와 정책들이 앞으로 우리들 도시와 삶을 어떻게 또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지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사람을 위한 도시 재생을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도시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사람을 닮아서 진화해 가고 그리고 또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도시는 사람과 함께 생명을 이어가는 유기체와 꼭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에 치우쳐서 정작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도외시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볼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과 공간의 그 기억을 잃어버린 도시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기억이 없는 도시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도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공동체가 살아 숨쉬며 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되는 그런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도시재생에 대한 제안과 건설적인 비판이 많이 그리고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더 좋은 도시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말 이상적인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제가 좋은 도시의 모습을 서울의 5 알파벳 순서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SEOUL이잖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알파벳 S는 Sustainable City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환경과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는 곳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도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협동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도시, 사람과 자연, 주거단지와 생태단지가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자연 생태계가 어우러져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전부 서울의 사진들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두 번째 알파벳 E는 Equal City입니다. 공정하고 또 공평한 도시는 사회 구성원 간의 공생이 가능하도록 분배의 정의에 입각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입니다.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과 불공정한 도시는 시민의 꿈을 제한합니다. 누구라도 소외된 사람이 없이 또 어디라도 소외된 지역이 없이 평등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알파벳 O는 오픈 시티입니다. 열린 도시는 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상생이 활발한 도시이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도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도시의 개방성과 유연성은 또 혁신적인 성장 또는 상상력을 불러와서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알파벳 U는 유닉 시티입니다. 특색이 있고 매력 있는 도시는 도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지역의 정체성이 잘 보존된 사회입니다. 도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역사의 증거입니다. 낡은 곳을 전면 철거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고유한 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과거에 그런 도시 개발 방식을 취해왔죠. 도시는 그 기억과 역사를 담은 도시 재생이 필요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 L은 Livable and Lively City입니다.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는 마철루가 절비한 천편일률적으로 잘 정리된 도시가 아닙니다. 작고 오래되었어도 다양한 건축물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고 그러면서 도시를 아름답게 이루고 있는 곳, 걷기 좋고 걷다가 쉴 수 있고 또 함께 모이기 좋은 그런 공간이 곳곳에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다. 좁은 골목길, 특색 있는 가게가 있는 거리, 얼마나 정감이 넘칩니까? 도시 곳곳 실핏줄처럼 다양한 사람의 발길이 닿고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이 있어야 도시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늘수록 거리는 활기가 넘치고 경제는 다시 활성화되고 그리고 살맛 나는 도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서울은 어떠할까요? 서울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서울은 지금 세계 대도시 경쟁력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전면 철거로 인한 오래된 골목과 옛길이 사라지고 그리고 현대적 고층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옛 공간에 대한 기억도 잊혀졌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이 쫓겨나고 지역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런 아픔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우리는 성찰했고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이 가진 진짜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삶을 존중하는 기억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을 시작했습니다. 서울형 도시 재생은 과거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그런 대규모 개발이나 새로운 랜드마크를 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역사적 랜드마크를 재발견하고 또 기존 주민과 주변과의 연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하는 난제가 그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133개소에서 이러한 서울형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문화비축 기지입니다. 1978년 석유 파동으로 부족한 원유 공급을 비축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용도가 폐기되었지만 오랫동안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곳입니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그리고 많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석유를 비축하던 탱크의 형태와 또 옆에 있는 매봉산의 지형을 존중해서 문화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건물이나 시설을 채우지 않고 비워둔 공간에는 사람과 또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성장이었던 낡은 고가도로는 안전 문제로 원래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상징하는 고가도로를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자동차길을 사람길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상상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죠. 제가 1박 2일 동안 그 비오는 우정을 뚫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자동차길이 없어지면 교통이 정체되고 또 상권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토론을 지속했고 또 서울로를 그래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개장 1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가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카페며 식당 등 이러한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세운상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세운상가는 1970년대, 1980년대 최첨단 전자제품의 메카로 호황을 누린 곳입니다. 여기는 여러 부속품들이나 이런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도 나돌았습니다. 하지만은 1990년대 들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그리고 많은 전자상가가 보다 더 현대화된 외곽으로 나가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 일대를 재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철거와 재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존 산업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개성 발전시키고 또 특화 산업 지역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술력을 가진 장애인과 그리고 새로운 메이커 문화를 지향하는 청년들 간의 이런 세대 간 교류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렇게 을지로는 창의 제조 산업의 새로운 혁신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양도성은 과거 조선시대에 14세기에 이 한양 서울의 방위를 위해서 쳐졌던 그런 성곽입니다. 18.6km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 성곽 아래는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돼서 역사와 삶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개발에는 제한을 두었지만 주민들은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고 동시에 성곽마을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지원이 더해져서 역사를 간직한 활력 넘치는 성곽마을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이 18.6km의 성곽길을 꼭 한번 걸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서울형 도시 재생 사업들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가 건강하려면 우선 일자리가 많아야 되겠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고용 창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3개소인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창신, 숭인 지역을 분석한 결과 약 8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재생 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2025년에는 약 3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숫자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산한 거니까 맞겠죠? 안 웃으시네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유발 효과, 이런 것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까지 생각하면 아마도 고용 효과는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고용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해 1,300만여 명의 시민이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방문하고 있고 3,0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각종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도시재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광장에는 도시재생 축제가 한창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개막식 인사를 하고 왔는데요. 여기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 의지와 열정만 보더라도 도시재생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큰지 많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 도시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0여 개 이상의 도시와 기관에서 도시재생 지역을 다녀갔고, 이를 매개로 간 도시 간 정책적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을 했죠? 그렇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도시 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립형 도시 재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거대도시 서울에서 공공이 모든 도시 재생 지역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감당하기도 어렵거니와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
아주 튼튼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도시 재생이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는 또 한 번의 커다란 진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기회와 또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협적인 그런 위협적인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환경은 사람과 도시의 생명을 부양하는 생명 유지 장치의 다름 아닙니다. 도시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저탄소 사회, 녹색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는 자립형 도시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재생 전문관을 파견해서 도시 재생의 지역 주체를 육성하고 있고 지역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북구 옥탑방에서 제가 느낀 것은 99대 1의 사회가 마을에서 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구멍가게, 미장원, 동네 식당, 철물점, 전파상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서울이 하고 있는 도시 재생의 사업조차도 외부에서 온 기업들이 다 사업을 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이 공사도 하고 또 사업도 벌려서 그 예산이 그 사업 자금이 주민들의 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도시 재생 지역에서 저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지역 거버넌스가 차츰 봉제, 수제화 등 지역 산업과 결합되고 그래서 마을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기업들은 공유 자산을 활용해서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창출된 수익이 다시 공동육아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과 같은 이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투자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 재생 전 지역에 이러한 자립형 재생 모델이 확산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산업과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업이 이제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ICT는 사실 도시 재생과는 참 잘 어울리는 기술입니다.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짓는 대신에 기존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ICT 기술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도시 재생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도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재생의 모든 지역을 스마트 혁신을 위한 실험실로 가동한다는 그런 기본 방향으로 스마트 창업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창출 그리고 스마트 주거 환경 조성 이런 다양한 스마트 사업의 도입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세계는 유례없는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서울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111년 만에 오는 아주 폭염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에 살아보고자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그 열기를 고스란히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닌 우리 현실로 다가온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단순히 도시화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건축, 경제,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교통 등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과 관리, 그리고 재생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태양광과 빗물 저금통 설치, 그리고 도시농업 지원 등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기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이미 서울은 100개가 넘었고요. 이 태양광을 통해서 100만 세대 보급함으로써 앞으로 원전 1기 분량의 시설 용량 분량만큼을 서울시의 태양광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한 도시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녹색 도시, 더 나아가서 초록별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도시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울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0여 개 도시가 소속된 시리넷의 회장 도시로서, 그리고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위고와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GSF의 회장 도시로서 지역 연대와 공동 번영을 위해 선도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 서울시와 UN 에스캅은 함께 공동으로 세계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rban Platform for SDG,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서울에 구축해서 도시 간 실시간 정책 공유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헤어노라는 메트로폴리스 소속의 국제연수원 본원을 서울에 유치해서 세계 도시정책 연수 전문기관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즐겼듯이 UIA 세계 건축가 대회, 그리고 서울도시 건축 비엔날레, 서울 건축문화제, 이런 대규모 건축 행사가 연달아 개최돼서 서울이 한 달간 세계의 거대한 건축의 전시장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세계 도시정책의 거대한 플랫폼이자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험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다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더 큰 변화, 더 깊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혁신과 변화는 서울 시민의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서울 시민만의 성과도 아닙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성과물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내 외부의 협력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 도시의 문제가 세계 여러 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지구촌이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 도시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도시 재생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협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막 도시 재생을 시작한 도시에는 포용적 제세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도시 재생의 국제적 연대에 있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특별 기조 연설로 오늘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네, 늘 우리 서울